제거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을 하면 훨씬 시니어층을 타겟으로 했을 때 효율적일 것입니다. 뭐 성인병 예방에 좋은 식품, 뭐 건강에 좋은 식품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켈로그는요 시니어를 위한 그 시리얼을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먹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먹는 그런 시리얼을 그냥 먹었다라면 지금은 어때요? 산화방지제, 식물성 단백질제, 건강한 심장을 위한 제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보도 제공하면서 그 시니어층들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당연히 제한할 수 있고요.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드시면 건강합니다라는 지식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칼로리 역시도 정확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효과가 어떤 건지도 강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패션 쪽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르게 말을 하는 직원이 설명을 한다거나, 우리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 어디 부분에 좋은 겁니까? 저한테 잘 맞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한테 이 제품은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걸 너무 빨리 설명을 해도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사람이 많고 번잡스러운 매장이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거나, 또는 너무 넓어서 제품을 찾기에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무리가 되는 곳이거나, 그래서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시니어층을 타겟으로 한 뷰티 산업, 뭐 식품 산업 다 마찬가지고요. 한 곳에서, 예를 들면 옷을 산 곳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신발을 살 수도 있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간단한 간식거리, 음료수 같은 것도 살 수 있는 이런 토탈 멀티샵들이 굉장히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50대를 타겟으로 한 색조 화장품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레브롤이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피부 50대에 맞는 그런 피부 톤, 그 다음 피부 결, 그리고 색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연세가 드실수록 헤어에 이제 아무래도 흰머리가 많이 나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예전에 썼던 그런 아이섀도우나 피부 톤이 오히려 더 칙칙하거나 아니면 너무 화려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그런 부분까지도 다 시니어 층을 타겟으로 할 때는 고려해야 될 거고요. 모델 자체도 뒷부분에 좀 더 나올 텐데요. 모델을 우리가 컨택할 때도 역시나 연령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낸셜 쪽으로, 금융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퇴직금 관리하는 법, 은퇴 후 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계 쪽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학습에 대한 거, 체력에 맞춰서 너무 빡빡하지 않은 스케줄로 학습을 진행한다거나, 다양한 커리큘럼, 그 다음에 그 여가를 할 수 있는, 뭐 지금 시니어분들 그런 문화센터 아니면은 그 뭐죠? 복지관 이런 데에서 뭐 장구, 북 이런 것, 그리고 뭐 노래 교실도 있고요. 또 뭐 스포츠 댄스도 있고요. 이렇게 뭐 교육을 습득할 수 있고, 또 인맥도 형성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투어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게 뭐냐면요. 아직 한국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죠. 뭐 어깨도 아프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의자도 사고요. 그리고 뭐 휠체어도 사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뭐 요통, 불면 이런 치료도 간단히 받을 수 있고 그런 제품도 우리 볼 수 있고 책도 구매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릴렉스 더 백이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많이 활성화된 편집 매장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의 한 측면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우리 들 수 있는데요. 시니어층을 타겟으로 한 그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법도 기구도 젊은 사람과 좀 다르게 왜냐하면 우리가 막 무거운 거를 드는 그런 젊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운동은 하지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 공간 자체도 운영을 한다라면 굉장히 큰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면 애완 미용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실제로 저렇게 트레일러 같은 아니면 뭐 우리 얘기하는 그런 승합차 있죠?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애견 미용과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벽 서비스는 지금 보시면 사진 이대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집안의 잡다구라한 일들 하지만 시니어가 그 층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미스터 핸디맨이라 그래서 좀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만을 위한 포털 사이트가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보 당연히 얻을 수 있고요. 닌텐도 DS 지금 보이시죠 사진 노인분들이 닌텐도를 통해서 계속 이제 두뇌를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닌텐도 DS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개발 제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닌텐도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가족끼리 또 함께 하면서 좀 더 그 유대감이 생기고 이런 부분 안에서 그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죠. 렌탈 서비스 말씀드렸어요. 침대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냥 바닥에서 사용을 하셨었다면 이제는 앉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누웠다가 일어나고 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릎이나 관절 이런 것 여러 부분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침대를 사용을 하는데 이 침대 역시도 높이 그래서 다리를 많이 들어 올리지 않아도 되고 다리를 뭐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뭐 뒤에 부분이 헤드 부분이 이렇게 그 병원처럼 세워진다거나 이런 그런 좀 특화된 그런 가구들 이런 것들이 렌탈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렌탈이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시니어 분들에게는 좋은 그런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노인 용품들 제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셨고요. 시니어 전용 몰 역시 많고요. 그리고 시니어 분들이 많이 가는 백화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시니어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시니어 분들이 많이 그 백화점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특화된 그런 백화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요. 뭐 이건 일본 얘기니까 일본 제품을 뭐 제가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고 허리 그다음에 뭐 둔해진 근육을 위한 그런 운동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었던 거는 실버 세대 그리고 시니어 세대
산업들의 특징들, 그래서 그 특징들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어요. 전반적으로 시니어 분들은 조금 여유롭지만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볼 것은요, 우리가 뷰티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실버 산업, 그 시니어 산업 중에서도 화장품을 한번 볼게요. 2013년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실버 산업, 실버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뭐라고 실버 화장품을 정의했냐면요, 실버 세대의 화장품은 항노화 활성을 억제하는 화장품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화장을 함으로써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노화 현상에서 젊음을 유지하거나 젊게 보이려는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되게 길다. 그죠? 그러니까 항노화, 노화를 좀 지연하고요. 그죠? 그리고 젊게 보이고 건강하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적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는 실버 화장품이라고 정의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베이비붐 세대, 그 세대를 통해서 지금 실버, 그 다음 시니어 그 층으로 점점점 발전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소비 패턴, 시장 변화, 그 다음에 인력 수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화장품 시장에서도 인구의 전반적인 노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태어나는 아이들, 그들이 젊은이가 되고, 이것보다 노령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소비 성향이 가장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층에 본격 편입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이들이 전체 화장품 매출에 기여하는 몫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장품을 그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냐면요, 출산은 적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는 점점 더 빨리 발전하고 있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카테고리를. 그 고령 친화 산업 중에서도 화장품을 하나의 동력 산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령 소비자, 그러니까 예비 고령자라고 하죠. 시니어,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 이런 분들의 대상의 화장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현재 국내 화장품 시장, 시니어 화장품 시장의 동향도 파악을 하고요. 앞으로 실버 세대로 진입하는 시니어 세대의 그 시장 활성화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세대가요, 그냥 이제 시니어가 아니고요, 은퇴 후에도 다른 일들을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 비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수동적인 이미지고, 좀 뒷방 늙은이, 뒷방 노인, 뭐 이런 옛날 말들을 좀 사용을 했었다라면, 현재의 노인분들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으세요. 그래서 여전히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에도 다른 일들을 하신다거나, 또는 연금으로 경제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세대만큼 건강도 하시고요, 열정도 있고요, 소비와 여가 생활을 즐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앞전 그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린 그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액티브 시니어 분들은요, 굉장히 건강과 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세대입니다. 자, 실버 세대의 그 피부의 특징은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노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피부죠. 그래서 피부 주름이 증가되고요. 피부가 이렇게 처져 있고요. 광택, 윤기, 부드러움, 매끄러움 이런 것들이 좀 적고 거칠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얼굴이 이렇게 딱 타이트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죠. 색소 침착은 증가되고 또 이런 하얗게 탈색 반점이 또 아니면 검은 반점이 생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얼굴이 이렇게 밝고 환하고 하얗지 않고 좀 노랗게 황색을 띠시게 되고요. 헤어는 당연히 점점 많이 빠지고 흰머리가 증가하고, 그리고 손톱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눈썹과 귀털이 길어집니다. 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탈락이 돼야 되거든요. 탈락이 되고 새로운 헤어가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버 세대의 그 피부 특징을 보면 노화죠. 노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인성 노화가 있고 외인성 노화가 있어요. 외인성은 외부로부터, 내인성은 내부로부터죠. 내부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햇빛에 노출이 안 됐다고 해도 주름이 늘고 생활적으로 생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잘 못 먹어서 내부적으로, 그죠? 또 물을 많이 못 드시게 됐을 때 피부 건조증은 더 늘어나고요. 탄력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인성 노화의 가장 주된 주범은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의한 빛에 의한 노화가 가장 외인성 노화의 주된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인성 노화 같은 경우는 굵은 주름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탄력이 감소되게 됩니다. 우리가 광노화 말고도 노화가 진행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호르몬이죠. 호르몬이 감소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겪는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안드로겐, 콜라겐, 엘라스틴, 에스트로겐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 성분들 이런 것들이 점차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현저히 떨어지죠. 수분이 없으면 잔주름이 당연히 생기고요. 그리고 거칠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입술 같은 것도 메말라요. 사실 저도 참 딱합니다만 입술이 제가 되게 두껍거든요. 되게 두껍고 뭐라 그러지? 이게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썰면 한 접시였어요. 입술이 너무 두껍고 도톰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주름이 있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저도 수분이 손실되고 하니까 입술에 주름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상을 못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도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이 워낙 젊으시지만 앞으로 노화가 진행될 때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보습제들 중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그런 보습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줄어들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태가 증상이 나타나는데 당연히 가렵고요, 건조하고요, 부스럼같이 이렇게 각질들이 올라오고요, 빨간 반점 같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피지 분비에 관여하는 안드로겐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감소되는데요. 안드로겐이 이 핸들링하는 게 뭐냐면 피지예요, 피지. 피지 분비량을 조절해주는 게 안드로겐인데 피지가 감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름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요. 피부 두께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주름이 더 잘 잡히겠죠. 그리고 모낭이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찌그러지게 돼요. 또 섬유 중에 피부 섬유 중에 하나인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피부의 섬유가 줄면요 탄력이 떨어지고요. 눈가 주름,
팔자 주름, 입가 주름, 주름이네요. 슬프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소되면서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보면 성별에 따라서 피부 타입이 그 실버 지금 세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달라요.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남성분들은 건성, 준성, 지성, 건조해짐.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건조해지고 복합적으로 피부가 좀 변하게 됩니다. 연령층으로 보면 건성이 건조해지는 게 가장 많고요. 그죠? 그리고 뭐 간헐적으로 51세에서 55세 분들이 지성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건성 쪽으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실버 화장품은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둔화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의 여러 기업들은요, 그 실버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얘기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이런 데 역시도 굉장히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화장품들만 출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실버 화장품 회사가 굴지의 대단히 큰 대기업이 아닌 그런 회사들 중에서는요, 클럽 4070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40대 이후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뷰티 헬스 전문 브랜드고요. 40세부터 70세까지 피부 특성에 맞는 올인원 크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NF라는 회사는요, 잘 갈라지는 노인의 피부 특성에 착안해서 보습 기능을 강조하고 미백과 주름 개선 등 노인들의 니즈를 파악한 노인 전용 라인이 있습니다. 안티노네랄은요, 노인들의 피부 악취, 노인들은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순환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악취가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의 원인인 노레랄 성분의 생성을 차단해서 불편함,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크림, 그리고 비누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실버 화장품이라고 딱 출시가 된 제품들은 많지 않지만 사실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많은 제품들이 출시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해서 70대까지 사용하는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사실은 실버 전용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실버 전용 화장품이라고 출시하지는 않았으나 기능성 화장품들은 계속 출시가 돼서 이런 제품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세분화가 된다라면 우리 화장품 그 실버 화장품 시장도 갑자기 확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버 화장품 회사들 보면요, 유럽에서는요, 이러한 협회들이 있어요. 이미 협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세대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토대로 소비자한테 접근을 하는 그런 판매 전략 그리고 접근 방식,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유럽에는 있습니다. 보시면 50 플러스 50세 이상을 위한 컨설팅 업체도 있고요. 비영리 단체도 있고요. 네트워크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실버 화장품을 개발 판매하는 기업들 중에서 도브, 로레알, 클라란스, 니베아 이런 회사들은요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실버층만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을 개발 그 다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조금 더 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우리나라 그 실버 화장품 시장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노안, 백내장 이런 거를 고려한 그런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의약품 정도로만
출시가 되고 있고요. 시세이도나 카오, 가네보, 고세, 판켈 이런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와 상품을 계속 개발 잇따라서 내놓고 있고요. 출시하고 있고요. 모델 선정에서도요. 시세이도와 카오는 60, 70대 모델을 발탁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워낙 고령화 사회가 된 것도 꽤 오래전이고 그리고 장수 나라라고 하잖아요. 100세 넘으신 분들도 많아서 특히나 더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빠르게 개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미국, 유럽 등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국가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1990년 전체 인구의 5.1%에 불과했던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증가 비율이 현재는 12.2%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14%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4%라면 굉장히 큰. 그리고 2050년이 되면 한국의 총 인구 중에서 2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고령화 지수가 OECD 국가에서 최고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시니어층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은퇴 자금을 유용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요. 고령화 사회와 사회 경제활동 증가로 시니어층들은 새로운 시장층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층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에 보았던 시니어층들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실버층을 봤을 때랑 지금 바라보는 시니어층과 실버층은 굉장히 젊습니다. 뭐 건강관리도 잘 하셨을 거고 거기다가 산업도 발달을 해서 노화가 더 천천히 진행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시니어층은요, 특히 액티브 시니어층은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생각하는, 말 그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되게,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나이가 숫자에 불과되게 하려면 그에 맞는 건강, 젊은 외모, 그 다음에 패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과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장년과 고령의 경계선상에 있는 60대 초반과 경제적 투자가 가능한 고소득층 액티브 시니어들은 건강 외모에 더더욱 매우 관심이 높은 편이고요. 고소득층의 경우 최신 유행 스타일의 패션이나 젊어 보이게 하려는 화장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지출이 가능해서 또 하이엔드 소비할 수 있는 작은 사치형 화장품은 중간 소득층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버 화장품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45세에서 50대 분들에게 설문을 했더니요. 그 실버 화장품은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죠. 그런데 50대 후반에서 60대 분들에게 실버 세대의 화장품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라고 설문을 했더니 노화 지연과 개선, 그래서 좀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욕구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아루론산, 세라마이드, 안드로겐, 콜라스틴, 엘라스틴,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감소되고 호르몬의 변화로 실버 세대 화장품은 필요하다. 그리고요. 일본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화장을 하는 것이 노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실험은
요양원에 들어온, 요양소에 입소한, 그리고 재활병원에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화장을 직접 생생미용 교실, 그리고 피부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응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요. 화장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을 만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감정 변화가 있었고요. 또 화장은 뇌에 좋은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손가락, 팔, 몸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운동이 되더라. 이런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뇌의 활성화,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의 뚜껑을 열거나 손을 이용하는 화장 과정을 통해서 손과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근육 훈련이 되고 팔의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더라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면요, 타액 분비나 그리고 타액을 삼키는 힘 이런 것도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구강 기능 저하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폐렴과 호흡기 감염까지도 예방이 가능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그리고 또는 이 효능을 느끼신다라면 당연히 실버 화장품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가 실버 화장품을 만들고 생산해서 우리가 릴리스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광고하고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연령별 화장품 사용 여부를 보면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색조 화장품 이렇게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한다는 게 훨씬 많아요. 그죠? 시니어 소비자인데요.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어떤 화장품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주름 개선 화장품이 단연 압도적이었고요. 그 다음이 미백, 그 다음이 자외선 차단, 그 다음이 미백. 그러니까 미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미백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가장 덜 관심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사용 중인 기능성 화장품 주름 개선 가장 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 자외선 차단, 그 다음 미백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시니어 분들에게 우리가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가정하에 구매하실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백화점, 그 다음에 화장품 전문 대리점, 그 다음에 방문 판매 사원. 아무래도 그 외의 부분들은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좀 빈도수가 적죠. 화장품 구매 장소의 이유에 대해서 보면요. 구매가 편리했다.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원에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이해가 좀 쉬웠다. 그게 백화점, 화장품 전문 대리점, 방문 판매 사원, 인터넷 쇼핑몰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연령별 화장품 구매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보면요. 그 실버 화장품 같은 경우 품질 기능, 그 다음에 내 피부에 잘 적합한지 아닌지, 가격 부분 있었습니다.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요. 기능성 화장품들, 즉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으로 실버 화장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효능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 또 기능성이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있어서 부담스럽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 그 실버 화장품이 출시가 되었을 때 실패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들은요, 자신을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보다 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한 10년 정도 어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버 제품을 출시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노인,
뭐 노인용 화장품, 노인을 위한 화장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예전에 노인의 의미는 약하고 무능력하고 그다음에 늙고 뭐 이런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해버렸기 때문에 그 화장품들이 사실은 사장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이런 표현 대신에 mature skin, 아니면 over 5, active senior, 뭐 성숙한 피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노인이 아닌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훨씬 그 제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버 화장품을 광고를 하는데 주름이 하나도 없는 예쁜 젊은 그런 모델이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절대 이입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애기 화장품을 보면서 애기 귀엽다 그러지 저 화장품을 써볼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실버 시니어 화장품 역시도 나를 투영해 볼 수 있는, 나를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동년배의 여성을 원하고요. 주름은 적당히 있지만 굉장히 곱게 나이가 들어감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선망의 대상, 이런 멋있는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발탁해서 광고에 우리가 노출을 시키면 훨씬 더 시니어들에게 교감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항상 실버 세대는요, 뭐, 편안하게 불편을 아무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타겟층을 정확하게 해서, 카테고리별로 그 어른들이 그 실버층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을 하거나 카테고리별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둬야 되고, 또 실버 그 직원을 연세 있으신 분들을 뭐 시간별로 해서 하루 종일 근무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시간별로 해서 같은 그 실버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그 판매 상점 안에 제품 글씨들도 좀 큼직하게 해놓고, 그리고 뭐 표시나 이런 것들도 좀 큼직큼직하게 해서 가독성을 높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은 좀 편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팩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죠. 팩트를 사용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노인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죠. 매추얼 스킨, 뭐 이렇게 실버, 그 계층은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이세요. 그렇다고 돋보기를 끼고 화장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팩트 같은 것도 돋보기가 들어간 그런 거울을 사용을 한다거나, 확대해서 보이는 그런 거울들 있죠. 이런 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버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뭔가를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복잡하고 뭔가 제품을 막 섞어 써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자료 연구거든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자료들을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실버 측을 타겟으로 제품이 출시가 돼야 되고요. 앞으로 그 실버 세대들은 사실은 지금 뭐 80세, 90세 분들이 아니고 현재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고 60대에서 70대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SNS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도 활용하실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실버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바라본 내용들은요, 실버 화장품 산업으로 가기 위한 실버 그 계층의 특징들부터 해서 다른
분야들의 개발 정도, 그 다음에 발전 정도를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버 화장품을 어느 쪽으로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대면으로 꼭 뵐 수 있기를 희망하고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분도 빠지시지 마시고 모두 수업에 참여하셔서 궁금한 것들도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각자 그런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내용 그대로 아마 PPT